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이 변론이 중요한 고비들을 다 넘었습니다. 홍장원,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4명의 핵심 증인들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뭐 인원이니 요원이니 의원이니 이런 것들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한 워딩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기가 녹음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150명, 의결 정족수, 그리고 이 총을 쏴서라도, 그리고 2차, 3차, 그리고 이 홍장원의 결정적인 체포조 메모, 이런 것들에 관한 이 사실관계가 사실상 다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총을 쏴서라도 뭐 2차, 3차 이런 것에 관해서는 본인이 형사재판에 걸려있기 때문에 진술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 당일날 이 지휘 차량 카니발 안에서 수행 부관하고 같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 통화를 하는 가운데서 총을 쏴서라도 부수고 들어가서 이런 말, 계엄령 2차, 3차 이 계엄령을 하면 되니 이런 말들, 그런 것들을 이 비아폰에 녹음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수행 부관이 다 들었습니다. 왜냐? 그 밀폐된 공간에서 이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한다고 했고, 그런 검찰 진술을 다 했고, 이진우 사령관도 검찰에서 다 진술을 해놨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차량의 블랙박스에 다 녹음이 되어 있었는데, 이진우 사령관이 그것을 사실상 증거인멸을 지시를 해서 수행부관이 그 블랙박스를 지웠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다 했습니다. 때문에 핵심적인 이 단어와 증거, 진술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원들을 내려고 했던 것은, 이런 것들은 다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본인의 진술을 통해서 망언에 가까운 변명과 궤변을 잇따라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저께 얘기했던 이 홍장원과 이 곽종근의 12월 6일 진술이죠. 김병주 TV에 출연했던 것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가서 증언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탄핵 공작의 시초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세력이 없는 것을 지어내거나 조작을 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벌이는 일이 공작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이 소추라고 하는 것이 탄핵 소추 당할 만한 일이 없었는데 특정 세력, 민주당이 곽종근, 홍장원 이런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그들의 진술을 조작, 왜곡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탄핵 소추를 시킨 것이라는 뜻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든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고, 이것뿐만 아니라 최상복 메모라는 것, 그리고 포고령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고 홍장원의 메모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물증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것도 사실이고, 그 군인들이 선관위 서버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 특전사 병력이 본청 안에 진입을 해서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누군가를 잡으려고 했던 것, 이런 것도 다 사실인데, 그런데 공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망언이고, 두 번째 망언은
시청자 여러분, 이 세 번째 망언은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을 상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보면 뭐 국회의원들이 잡혀가지도 않았고, 정치인들이 체포되지도 않았고, 뭐 선관위가 압수되지도 않았고, 뭐 이런 것들, 포고령이 집행되지도 않았고, 최상봉 메모도 실현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무슨 탄핵 심판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보면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은 형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개돼지 수준으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국민들과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입니까? 그날 밤에 21세기 이 세계 최고의 IT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계엄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시대의 이 일이 많은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를 주고 충격을 주고, 외신으로부터 한국이 조롱거리가 됐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이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고, 환율이 치솟고 있고, 물가가 뛰고 있고, 4분기의 경제 손실만 해도 6조 원이 넘고, 그리고 대행의 대행 체제로 나라가 혼란이 지속이 되고 있고, 외교 무대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고, 이런 기가 막힌 지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조롱을 해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망언은, 시청자 여러분, 모든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할 때마다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 이런 식의 상식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의원들과 이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의회를 어떻게 병력을 동원을 해서 장악하려고 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어떻게 체포 지시를 내릴 수가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들. 최상목 저것은 메모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 특전사령관에게 문을 부숴라도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으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그것을 불가능이라는 것을 아는 특전사령관이 바로 나에게 전화해 대고, 대통령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또 상식 타령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중에서 상식이란 단어를 입 밖에 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야당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이 입법 독재 공세를 펴더라도 끝까지 거부권을 30번, 50번, 100번이라도 행사를 해서 막아내고, 예산을 깎으면 그래도 깎인 예산으로 버티고 대국민 호소를 하고, 국민들에게 동정심이 일게 만들고, 탄핵소추를 당하면 탄핵소추 당한 기관들의 일단 대행 제재로 해서 버티고, 탄핵이 기각이 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버텨야 되는 것이 상식이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바보 같은 미친 짓을 해놓고, 자폭 테러를 해놓고, 보수와 국민의힘을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고, 이런 미친 짓을 해놓고 상식 운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